사라진 한 사람의 자리. 역사에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강물처럼 시류와 구조, 시대의 압력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이 그 강물의 물길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조선 말기, 바로 그 지점에 흥선대원군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이자 섭정, 쇄국의 상징이자 격동의 조선에 불을 지핀 인물. 조선 후기의 거의 모든 변화를 말할 때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조용히 한 발자국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만약 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역사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시간을 지나며 어떤 또 다른 한반도로 이어졌을까요? 이제 대원군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여백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 여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들이 피어날 수 있었던 새로운 자리입니다. 혼란의 조선, 흔들리는 정치의 중심. 고종이 즉위하던 1863년 조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어가는 배와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세도 정치는 나라의 에너지를 말려버렸고 빈부격차는 벌어졌으며 지방 행정은 곳곳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에 한 사람, 대원군을 등장시켜 세도 가문을 몰아내고 왕권을 되살리고 강압적 쇄국으로 조선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치의 중심은 완전히 다른 세력 구도로 움직입니다. 왕위에 오른 어린 고종. 고종은 12살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정은 자연스럽게 누가 국정을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중심을 차지한 이는 민씨, 명성황후와 세도가. 대원군이 없다면 자연스러운 권력은 왕비, 민씨 가문과 여전히 힘을 잃지 않았던 안동 김씨 세력이 유지하게 됩니다. 왕권은 초반부터 강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문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복잡한 정치의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피어나던 새로운 세력, 박규수, 오경석 등 온건 개화파가 대원군 대신 서서히 조정의 주변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서양 기술과 군사력, 무역과 과학기술의 흐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변화와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원군이 없어 만들어진 권력의 공백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내부에 온건 개혁 세력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외세와의 첫 만남, 전쟁 없는 개항의 가능성. 흥선대원군이 실제 역사에서 보여준 가장 강렬한 행동은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에서 나타난 극단적 쇄국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한 무력 충돌은 조선을 국제 질서에서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고 서구 열강은 조선을 고집스러운 고립국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이 없다면 이 두 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양 선교사 탄압 문제도 다른 방식으로 처리. 박규수와 같은 온건파들은 지나친 강경 탄압이 외세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교 문제는 국외 추방, 외교적 항해 정도의 절충적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개항 요구의 방식이 바뀐다. 대원군의 강경 대응은 서양이 압박형 행동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원군이 없다면 서양은 더 일찍,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일본보다 먼저 조선에 접근했을 것입니다. 결과 조선의 첫 개항은 협상형이 된다. 개항의 시점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달라집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강압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의 개방은 더 천천히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조선이 외세에 대해 더 자율적인 개방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듭니다. 대원군 없는 정치, 왕비와 세도가 만드는 구도. 대원군은 실제 역사에서 세도가를 몰아내고 왕권을 강화하며 정치의 중심을 강하게 장악했습니다. 그 부재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세도가의 힘이 더 오래 유지된다.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은 대원군에 의해 거세게 숙청되었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런 정리 작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큰 힘을 유지합니다. 왕권은 약했고 고종은 나이가 너무 어려 주도적인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비민 씨의 조기 부상. 명성황 후는 실제 역사에서 점차 권력을 잡았지만 대원군 제거 이후 본격적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대원군이 없으므로 그녀의 정치적 부상은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녀는 세도 가문과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조정의 중심축을 만들어 나갑니다. 온 건 개화파가 틈을 얻는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 아래 박규수, 오경석 등 개혁파는 늘 조심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세도가의 느슨한 권력 구도 아래 온건 개화파가 각 분야에서 부상할 기회가 생깁니다. 조선은 강압적 개혁이 아니라 느리고 점진적인 개혁으로 향하게 됩니다. 경제, 경복궁 중건이 없었던 조선. 대원군 시대 조선 경제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은 경복궁 중건입니다. 막대한 건설비는 백성의 부역을 늘리고 물가를 흔들고 국가 재정을 바닥까지 몰아갔습니다. 대원군이 없다면 경복궁 중건은 거의 확실히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경제에 몇 가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가 재정의 안정,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절감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 완화, 관료 체계 유지, 지방 행정 개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업의 성장. 대원군은 시전 상인의 특권을 지키며 상업 활동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그 부재는 장터의 확대, 민간 상업 자본의 성장, 지방 시장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물론 조선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경제는 더 안정적이며 개항 이후 외부 경제가 들어왔을 때 조선이 감당할 준비가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개화, 조금 더 일찍 열린 창.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원군이 없다고 해서 조선이 갑자기 청나라처럼 양무운동을 하고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선의 구조적 한계는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화의 문이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부드럽게 열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박규수, 오경석의 역할 확대. 이들은 실제로도 조선 개화의 씨앗을 뿌린 인물들이지만 대원군의 철저한 고립 정책 속에서 영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대원군 부재 시에는 외국 기술 도입, 외교 교섭, 국제 정세 분석 등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조선의 최초 서양식 무기 도입이 앞당겨진다. 아주 작은 규모라도 훈련된 군사, 소규모 근대 무기, 기술자, 교육 등이 1870년 이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훗날 일본과의 충돌에서 조선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기반을 줍니다. 일본과의 관계, 독점이 불가능해진다. 실제 역사에서 조선 개항은 일본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사실상 일본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 역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의 개항 파트너가 일본 단독이 아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1870년대 초부터 조선과 접촉하고 조약을 맺는다면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잃습니다. 일본의 침략 속도는 늦어질 가능성. 일본이 조선을 흡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선을 고립시키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조선은 다양한 서양 국가와 조약, 다각적 외교를 이미 구축하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기 어려워집니다. 침략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분명히 변화합니다. 대한제국의 다른 모습. 실제 역사에서 대한제국은 1897년 다급하게 출범했습니다. 고종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만든 현상들을 뒤집으려다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대원군이 없었다면 대한제국 또는 유사한 근대 국가의 출범은 다음 중 하나로 달라집니다. 더 준비된 개혁국가, 조기 개화가 이루어졌다면 관료제 정비, 재정개혁, 군사교육 등 기초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더 늦은 개혁국가, 세도가의 힘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개혁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대원군 부재는
빠른 개혁이 아니라 조선 고유의 느린 개혁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의 모습도 훨씬 다른 결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 대원군이 없던 19세기의 파장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이어집니다. 해양국가 정체성 강화. 조선이 서구와 더 일찍 교류했다면 해군 해운 항만 기술은 더 일찍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현재보다 더 일찍 해양 중심 산업 기술을 갖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외교의 균형 전통. 조선이 일본 한 나라가 아닌 다수 서양국과 외교를 했다면 현대 한국은 더 균형적 외교 전통을 갖게 됩니다. 산업 발전의 기초. 경제 안정과 초기 개화가 20세기 산업화의 기반을 조금 더 두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원군 부재가 일본의 침략을 완전히 막아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개항 과정, 외교 구조, 내부 정비가 달라졌다면 식민 지배의 성격 또한 미묘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는 사라진 한 사람의 여백에서 달라진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한 인물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흥선대원군이 없던 조선은 격렬한 쇄국과 고립의 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리고 복잡하지만 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체 역사를 통해 묻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오늘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 답은 단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갈래의 가능성 속에서 잔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와 대체 역사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